여러분, 요즘 밥상 물가 아마 여러분들도 장난 아니라고 느낄 겁니다. 그만큼 10만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면요, 옛날에 만원짜리 쓰는 것과 똑같다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파 한 단에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2월 달에 341%나 올랐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그만큼 여러분,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에그리컬처 인플레이션의 줄임말인데요, 밥상 물가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결국 거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2월 달에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풋고추 보세요. 또 127.3%나 올랐습니다. 배추도 52.6% 올랐죠. 대파도 42.1%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41% 올랐다는 게 바로 대파가 지난달에 비해서 또 42.4% 올랐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죠. 지금은 시장에서 대파가 조금 내렸다고 해요. 이거는 2월 기준이니까 말입니다. 여기다가 냉동 채소도 25.7%예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되게 많이 오르는 겁니다. 달걀 보세요. 22.5%. 국내 항공 여객도 17.2%가 올랐고요. 나프타 유가가 오르니까 오르겠죠. 11.6% 올랐습니다. 닭고기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창궐 하고 있으니까 오르겠죠. 6.2% 올랐습니다. 경유도 5.3%까지 올랐어요. 그야말로 이게 곡물 가격이나 또 밥상 물가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여기에다가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국제유가와 관련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에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자, 여러분 생산자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0.8% 2월에도 올랐습니다. 1월에 1.1%에 이어서 2월에도 0.8% 올랐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요, 작년 11월부터 0.1% 오르던 것이 12월엔 0.8%, 1월에는 1.1%, 2월에는 0.8% 올랐어요. 4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요, 결국은요 소비자 물가는 더 오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까지 갈 때까지는 유통 단계를 거치거든요. 생산자가 유통회사에서 팔면 유통회사는 일정 마진을 붙이고 또 소비자에게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붙인 만큼 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지금 다 오른다, 소비자 물가는 더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물가들이 쭉쭉쭉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지난 2월에는요 전년
예, 전년 2월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2% 올랐어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2% 올랐다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물가를 말할 때는 전달 대비입니다. 전달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닙니다. 근데 전년 대비로 하면 2%가 올랐어요. 2%가 올랐으면 생산자 물가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3월에 가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소비자 물가도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산자 물가가 왜 오를까요?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코로나19가 덮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오르는 데는요, 집콕 생활이 늘어나서 집밥을 많이 해먹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밥을 워낙 많이 해먹으니까 밥상 물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실제로 보면 농림수산품 지금 3.0%나 올랐습니다. 농산물만 봤을 때는 5.1%고요. 축산물을 봤을 때는 2%입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0.2%가 오릅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에 투자하니까 투자가 많아지고 공급은 똑같으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 관련된 게 석탄, 석유 제품 7.2%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가가 오르면 공공서비스 요금 오릅니다.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다 오르죠. 서비스 오르죠. 지금 보시다시피 2월 달에는요. 어느 하나 물가가 내린 게 없습니다. 심지어 공산품까지도 1.1% 올랐습니다. 이게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공산품 가격도 오르는 거거든요. 다 올랐어요. 내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에그플레이션으로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거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국제 곡물 가격 추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두만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작년 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2월에 톤당 326달러 하던 것이 올 3월에는요 톤당 520달러를 하거든요. 밀도 마찬가지 많이 올랐습니다. 톤당 238달러까지 올랐고요. 옥수수도 21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에그플레이션 공포는 얼마나 더 커진다고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집밥이 많아지면서 실제 신선채소 과일도 많이 오르는 데다가 글로벌 물가, 곡물 물가가 오르면 사료값이 또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글로벌 곡물 가격이 오르면 가공식품의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품회사에서 내는 가공식품들 가격 다 올라가잖아요. 햇반만 하더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정부가 식품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아니면 관계자들을 불러서 식품값 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요 에그플레이션 공포는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부를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예요. 이게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결국은요 인플레이션 공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2월에 보면 1.1% 올랐거든요. 지금 3월에는 더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2분기에 단기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인플레이션 온다.
물론 지금 초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1%가 훨씬 넘는 소비자 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지표는 3대 지표가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요. 여러분 수출 물가가 또 많이 오르는 덕도 있습니다. 수출 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니 곡물이니 뭐 다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가 많이 오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는 더 올라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2월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니에요. 물가는 항상 전월 대비입니다. 3.8% 올랐습니다.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적정식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적정식으로. 적정식으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수입 물가 올라가죠. 생산자 물가 올라가죠.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주열 총재가 2분기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주열 총재의 말을 시장은 좀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알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요. 시장에 물가에 대한 폭등 그런 우려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죠. 시장금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이게 생산자 물가도 오르지요. 수입 물가도 오르지요. 여기에다가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폭과 속도가 문제인데요. 그 폭과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경제에는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요. 경제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한 그런 불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경제는 예년 수준을 회복, 이전 수준을 회복 이렇게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와중에 물가까지 계속 오르게 되면요. 우리 경제에는 분명하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소비자 물가의 어떤 상승 그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 점점 강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내릴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유럽에서는 다시 폭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제국들은요. 이미 또 3차 팬데믹이 왔다 하면서 봉쇄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쇄령이 결국은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데 많은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지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가는 오른다. 여기에 에그플레이션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까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폭등할 거냐 물가가 폭등할 거냐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저성장의 고물가 현상은 올 겁니다. 저성장의 고물가 현상이라는 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충분히 참 안타깝지만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